서울대 투가산점은 이런 식으로 이제 1, 2 조합은 3점이고 2, 2 조합은 5점 이렇게 줍니다. 근데 서울대는 표준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이고 변표를 반영하지 않는 대학이기 때문에 그냥 표준점수 3점이나 5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원점수 상으로도 3점이나 5점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 3점에서 6점 정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원점수 상으로는. 그럼 3점에서 6점이면 두 문제나 두 문제 반 정도 뭐 요 정도의 차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그런 구조다라는 건데 여기서 이제 그러면 2를 하는 게 무조건 유리하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2를 하고 서울대 갈 점수가 나와야 유리한 거잖아요. 그쵸? 예. 근데 실제로 보면은 여기서 이제 잠깐 뭐를 보려고 하는 거냐면은 수능 탐구 영역 응시 인원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걸 되게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채점 결과 나왔을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이제 이렇게 주의 깊게 안 들으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때는 좀 먼 얘기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서 그게 이제 조금 이 여러 가지 부분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건데 그 부분에서 나타났을 때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응시 인원이에요. 그래서 과탐2를 전체 응시 인원이 17,000명이거든요. 이 17,000명은 화원 선택자의 거의 뭐 한 4분의 1 정도 되는 인원이라고 보시면 되죠. 예, 4분의 1 정도 되는 인원이라고 보면 되는 거니까 그런 여러 가지의 부분으로 보면은 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나타나는 그런 특징들을 생각을 했을 때는 과탐2를 선택하는 게 무조건 유리하다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작년에 굉장히 많이 늘어서 이 정도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응시인원이 저 정도가 돼서 2과목을 하면서 서울대를 지원할 수 있는 아이들이 왔을 때 이 2가산점을 받을 거고 그 친구들의 숫자가 얼만큼 될지는 앞으로도 영원히 모를 거예요. 평가원만 알 거고 계속 모를 겁니다. 모르는 상황이 될 거라서 그 부분을 가지고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쌍노지개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사탐으로 가서 과탐의 그 부분, 그러니까 과탐의 100분위가 내려간다기보다는 표준점수가 오히려 이제 뭐 그러니까 표준점수의 변화가 생기겠죠. 그들이 평균을 갉아먹는 친구들인데 사라진다면 평균이 더 올라가는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거고 표준 편차가 좀 더 줄어드는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거고 그런 변화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면 표준점수 자체가 이게 조금 떨어지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생기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등급컷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전체 모집 인원이 줄어들었으니까 그럼 응시 인원이 줄어들었으니까 그들이 빠지면서 응시 인원이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 1% 인원, 4% 인원도 줄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등급을 맞추는 것이 더 어려워질 수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거는 실제로 이제 어느 정도로 나타나느냐 6월까지 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6월과 9월을 봐야만 좀 더 그 부분이 나타날 수 있을 거니까 그거를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그 밴드에서 671화를 보셔도 그 가산점 학교들의 정리가 돼 있습니다. 671화. 그 671화요. 671화. 671화를 보셔도 가산점 학교들을 보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생각을 하시고 오히려 서울대는 투가산점보다 저는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 부분인데요. 물리화학 지정 모집 단위들이 있어요. 물리화학 지정 모집 단위. 물리화학 지정 모집 단위라는 건 뭐냐면은 이것처럼 서울대 자연계열 중에서 요 모집 단위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물리화학 중에 한 과목 이상을 반드시 응시해야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저게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서울대 물리화학 지정 모집 단위들과 같은 경우에 결과적으로는 그걸 통해서 이 지원 가능 인원 자체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앞에서 본 것처럼 물화 인원이
생지 인원의 절반 수준이 아니라 절반보다 더 아래 수준이잖아요. 예. 그리고 투 인원도 굉장히 적고 그렇기 때문에 물화 지정 모집 단위가 오히려 좀 더 중요한 이 지점으로 이해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다. 그럼 그거는 우리는 서울대 안 가지만 물화 지정 모집 단위 때문에 서울대 점수가 조금 모자라면서부터 이게 결과적으로 점수가 좀 모자라지만 서울대를 가는 친구들이 생길 수 있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 친구들이 원래 주저앉았어야 되는 자리가 좀 비는 거니까 그런 변화들까지로 연결된다라고 생각하면 물화 지정 모집 단위를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반면에 요 미지정 모집 단위들은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거죠. 그러니까 물화 미지정 모집 단위 즉 생원 지원 선택자들이 갈 수 있는 생원 지원 선택자들이 갈 수 있는 이 모집 단위들은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거고 물화 지정 모집 단위들은 조금 다른 어떤 성격의 구조를 가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의 변화들을 좀 보는 것들이 오히려 좀 더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두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